정양은 부문장이 이번엔 들어간다 항상 늘 얘기를 해왔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 8단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좀 삼성전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메모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HBM 그 8단 반도체와 그 12단 반도체의 영업이 굉장히 크게 잘 났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분위기는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삼성전자 사실 전년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엔비디아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20일 날 GTC 2025도 열릴 거고 근데 작년 GTC 2024 때 그때 그랬죠. 이제 젠슨 대표를 만났고 HBM3E 그 반도체 친필 사인 이슈가 있으면서 그때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얘기가 나왔던 흐름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실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만큼 SK하이닉스가 독주하는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제부터 삼성전자는 일단 뭐 실적이 워낙 이제 안 좋았죠. 작년 4분기 때 한 4조 대 영업이익으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최악의 이제 상황을 맞이했고 그만큼 주가가 거의 한 8만 5천 원대에서 거의 5만 원, 아니 거의 4만 9천 원까지 그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이구한시 정책 전년도 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내수 소비 진작을 실시를 했었고 물론 이구한 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했는데도 중국은 경기가 못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올해 1월부터 이제 달라졌던 게 최근에 애플 실적을 보더라도 아이폰 매출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소비가 살아났다는 점을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음 달 AI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것보다 대신 제일 중요한 건 화웨이든 샤오미든 중국 쪽이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구한신 정책이 우리가 쓰고 있는 폰 가져다 줄 테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오히려 새로운 폰을 이제 사게 만드는 게 이구한신 정책인데 그게 살아났다는 점이 최근에 랜드 가격의 반등의 흐름이 어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와줬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일단은 레거시 쪽에 대한 방향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다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레거시 반도체 성장률이 한 자릿수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메모리 쪽은 애초에 눈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황이었는데 3월 달부터 랜드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고 물론 랜드 감산 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반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수요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와죠.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좋아지겠죠. 여기다 일단은 첫 번째 삼성전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파운드리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때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68%였고 삼성전자가 9%였습니다. 그게 최악이죠. 옛날에 삼성전자가 25%까지 점유율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기저효과로 좀 볼 수는 있다고 보이고 있고 8%에서 얼마만큼 더 내려가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AMD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고객사들이 워낙 이제 TSMC 쪽으로 많이 몰려간 것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승부를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때 1.4조 적자 4분기 때 2조 이상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1조 정도에 대한 적자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게 되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번 실적이 5조, 6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그러면 적어도 QOQ로만 하더라도 50% 성장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관건은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항상 정양은 부문장이 이번엔 들어간다 항상 늘 얘기를 해왔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 8단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좀 삼성전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메모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HBM 그 8단 반도체와 그 12단 반도체의 영업이익 마진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잘 났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분위기는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는 이번에 겨울이 아니라 우리나라 계절과 같이 봄처럼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율과 고객 확보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쵸. 작년 3월에 이재용 회장이 막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서 퀄컴 고객사도 만나고 AMD도 만나고 했지만은 사실 반응이 없었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2나노랑 1.4나노 쪽에 생산을 2나노가 아마 올해 말에 양산이 시작될 거고 1.4나노가 아마 내년부터 양산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EUV 쪽에 물량들을 계속 꾸준히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R&D도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 수율이 거의 20% 수준입니다. 워낙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왔었고 당연히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은 당연히 엔비디아나 이제 퀄컴이나 이제 여러 업소들 당연히 TSMC에 맡기겠죠. 그만큼 TSMC 위치가 굉장히 강한 측면에 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빨리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1.4나노나 2나노를 먼저 선점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블랙일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TSMC와 여러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 돌파구를 과연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도 CXMT도 지금 점유율이 한 4%긴 하겠지만은 올해 그 목표가 1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사실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론도 같이 덩달아 이제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HBM 시장을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레거시 쪽은 삼성전자가 한 3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이제 CXMT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서의 이제 그 가격 단가에 대한 변화가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CXMT는 당연히 D램이나 낸드 쪽의 단가가 굉장히 싸고 물론 이제 DDR4는 하고 있지만은 과연 DDR5까지 생산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 사업으로 빠르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생산을 앞서가고 있는 좀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는 만큼 향후에 굉장히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주가로 이미 최근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여기 나중에 뭐 DDR5가 됐든 뭐 추후에 DDR6가 됐든 이 기술력이 빠르게 바꿔줘야 이 시장에 대한 선두자리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HBM은 SK 하이닉스가 1위고 2위가 이제 마이크론이죠. 3위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 HBM2나 이제 HBM3 한 8달 정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열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야 뭐 우리 흔히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휴대폰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애플이 폴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워낙 중국 쪽이 샤오미나 하웨이나 그리고 비포, 오포와 같은 회사들이 여러 트리폴드 폰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이제 예전만큼 뭐 영업이익이 뭐 8조, 9조까지를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작년에 3월쯤에 이제 감산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실적은 하나둘씩 흑자 전략까지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파운드리가 적자를 풀어줘야 됩니다. 아까 2조에서 제가 한 1조 때만 방어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과연 예전에 3나노 시장을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사실 TSMC보다 우위에 있다는 시장의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수율 문제였습니다. 그 수율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게 사실 TSMC였고, 그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격차를 얼마만큼 많이 줄이느냐. 아마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미국에서 얘기해갖고 T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TSMC가 적어도 7, 80% 시장을 장악한다고 하게 되면 과연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과연 파운드리를 팔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R&D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돌아서줘야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심이 변하죠. 사실 삼성전자는 거의 흔히 말해서 뭐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해도 무한할 정도로 워낙 작년에 거의 1분기, 2분기 때부터 우리는 엔비디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그 1년 가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AMD 쪽에 고객사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AMD가 사실 그 HBM 그 AI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10%도 안 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엔비디아 향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면 아마 이번 GTC 2025에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8단 반도체, 12단 반도체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HBM4 쪽에 대한 엔비디아 수주가 나와주면 아마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GTC 2025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아마 이번에는 블랙엘 울트라가 아마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이제 공개를 했었고 올해 하반기에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맞는 스펙들을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마 HBM3E 12단이나 16단 반도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일단 하이닉스는 일단 승인이 나왔고 향후 이제 삼성전자가 12단이나 16단 로드맵이 언제 제시가 될 거냐 이게 좀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GTC 2025에서 HBM4를 출시를 했던 SK 하이닉스와 아니면 마이크로닉스도 있고 삼성전자 이 세 개 회사들이 공개가 됐을 때 시장에서 보여주는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일단 서버 시장은 그나마 좀 견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캐pex 투자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 쪽이 시장이 살아났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이 PC 시장입니다.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시장이 수요 회복이 좀 올라왔다라고 가늠을 해봤을 때 IT 전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씩 시장에서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작년 8월 이후에 우려했던 올해 뭐 HBM 공급 강화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둘씩 좀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런 우려가 씻겨진다라고 해봤을 때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죠. 그 데이터가 이런 GTC 2025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부시시켜줄 우려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중국 양에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뭐 딥시크나 아니면 이제 알리바바의 Q&AI나 여러 지금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보조금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AI 국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분명한 거는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텐데 당연히 엔비디아한테 수출 제한을 충분히 걸 수 있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긴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중국은 저사양 그거 AI 칩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2도 들어갈 거고 HBM3E 8단 반도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수출 제한이 걸려버린다.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중국 비중이 한 17% 됩니다.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닌 상황이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픈 게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AI 쪽의 발전이 계속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거를 제동 걸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왔죠. 지난주에 중국 양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우리의 이제 향후 먹거리인 HBM4 쪽에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엔비디아 주가가 그런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최근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쪽은 일단 살아나고 있고 파운드리도 뒤바뀔 수는 있는데 대신에 주가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HBM4 쪽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만큼 더 커지느냐 이게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